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지지자분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만든 벽보와 현수막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발언을 내뱉는 후보에겐 별일이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랬죠.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너무도 많은 여성 혐오가 너무도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성 혐오인지 아닌지 폭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관습화되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기 위해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기가 있어서 숨 쉬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 관습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여성 혐오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숨쉬듯 여성 혐오를 내뱉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벌벌 떨고 공포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공포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행정가와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이 저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에겐 별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여성 인권을 항상 한순간의 이벤트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불법 촬영물이 문제가 되자 여가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십시오. 4월에 시작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 지원 정책은 1년짜리 단기 사업에 예산도 6억짜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본 적이 없고 여성들을 지원해 본 적이 없는 민간 단체가 그 정책을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하나 없고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삭제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여성단체들한테 가이드라인 달라, 매뉴얼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낙태죄는 또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만 명이 넘는 여성이 청원한 그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내 이 답도 아니요, 저 답도 아니요, 명쾌하지도 않은 답을 내놓고 그 공을 헌재에 돌렸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개정안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죄인 것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내지 않고 헌재에 공을 돌립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비껴난 채 잠깐 시선을 돌리는, 회피하는 그런 미봉책만 냈던 것이 현재의 정치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정치로 후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예전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생존자입니다. 전 성인이 되기도 전 성폭력의 피해자여야 했습니다. 저 말고 제 또래의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바꿉시다. 김기동으로 바꿉시다. 또한 제 친구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 이후 낙태죄 때문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낙태가 죄라서, 그리고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장 이후 6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비를 혼자서 내기 위하여 20대 초반에 아이를 임신한 제 친구는 6개월 가까이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아야 했습니다. 인공임신 중절을 만약에 임신 초기에 받았다면 그만한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친구의 몸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가 뭘 해왔습니까? 60년 된 낙태죄 하나도 바꿔내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일상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권력들, 국회, 의회, 그리고 시청에 5, 6, 70대 남성 권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회에, 의회에, 시청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행정기관에 그리고 정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포와 어떤 불안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왜? 낙태죄로 600만 원을 벌기 위해 6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선체로 일해야 했던 내 친구를 위해. 왜? 우리 할머니와 우리 엄마를 위해. 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더 많은 슬픔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법이 실제로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하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여성을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최문순 후보는 자신의 딸의 유세 기간을 강원도 도민 안구정화용 유세 타임이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 도민의 안구정화를 위해 쓰인다라는 홍보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년간이라고 축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 정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당직자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썼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 돈을 낭비하고 몇 억일지 수십억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정치의 권력의 중심으로 나서야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중년 남성 정치는 여성들을 이용합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 자기가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한 정치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여성 정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뿐입니다. 앞으로 간판용으로 내세운 여성들에게 똑순이임을, 엄마 정치하겠다, 여성의 손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정치하게 하겠다, 이런 구호들만 내세웁니다. 공천 때 여성을 간판으로 내세우지만 그 여성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음번 선거 때 그 정치의 카르텔에 남성 정치인의 눈에 들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지금 거대 정당, 거대 야당들의, 여야당들의 습성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정치인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모모 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권력의 주체로서 정치하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시대가 변했지요. 제가 벽보를 붙이면서 벽보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개 시건방지다라는 말을 2018년도에 들을 줄 몰랐습니다. 전 그저 당당하게 내가 정치할 그 사람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 서울시장 잘할 수 있다라고 표정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386 그리고 지금은 586이 된 그 기득권 세대에 여성이 고분고분하지 않게, 청년이 건방지게 동등하게 나를 쳐다보고 방긋 웃지 않는다라는 시선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들을 뒤로 하고 싶습니다. 이 낡은 정치를 뒤로 하고 우리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여성 정치, 여성 리더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에서는 이기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자임하고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댓글에서 한남들이 왜 이퀄리즘 얘기하지 않냐, 페미니즘 얘기하면 왜곡된 오염된 여성주의 얘기하는 거고 이퀄리즘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남성들의 혹은 진짜 페미들의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퀄리즘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댓글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치 전략가 분들은 소수자나 여성 문제 같은 민감한 거 건드리지 말고 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보통의 정치하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지방선거든 앞으로의 선거든 이기거냐 안 이길 거냐,
당선되냐 안 당선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5%를 받던 3%를 받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 페미니즘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 페미니즘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정치로 나섰습니다. 여태까지 대변되지 못한 소수자들, 약자들이 승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민주주의라는 선거의 꽃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라는 국면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눈부시게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이런 구호는 제 이런 바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이번 선거를 통해 여성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고, 여성은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여성은 시민이다. 여성은 시민 그 자체이며 남성과 다르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공포로 찌든 삶을 살고 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미니스트가 정치라면 얼마나 정치가 바뀔 수 있고 얼마나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제 정책 중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성평등 이행각서입니다. 서울시가 위탁, 용역, 계약하는 모든 예산을 쓰는 기관, 학교, 종교, 의학, 기업, 단체에 성평등한 것을 성폭력 대응체계, 2차 가해 대응체계,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제도 등을 실시해서 서울시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정책을 내보냈습니다. 전 이처럼 정치인이 페미니즘을 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될 단 한 명의 후보, 그 후보가 제가 짠 성평등 정책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압박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프로를 받느냐, 사실 이것은 그가 어떤 정치를 앞으로 해나갈지, 그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나갈지 압박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이자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드러내도 그것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벽보와 현수막을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그냥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자. 이제 싸울 때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 페미니스트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 혹시 페미니? 너 혹시 메가리니? 라고 물어보는 것에도 그래 나 메가리야. 그럼 너는 페미가 아니니? 라고 질문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는 성차별주의자니? 너는 불법을 저지를 거니? 성차별을 저지를 거니? 라고 물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곳곳에 문신처럼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새겨 넣고 싶었습니다. 그 5글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이게 별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백래시로 아파하고 있는 직장에, 학교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께 용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을 것이고 벽보 훼손에 무서웠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누군가 차별과 혐오를 받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여성 세입자들이 더 이상 집주인한테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한 동네에서 5년 10년 살며 삶이 불안정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프리랜서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갑질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일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독박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육아를 같이 부담하고 그리고 모든 이가 여유로워 자기 돌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또한 자기 존재를 드러내도 안전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말 못하는 생명들이 어디서 착취받거나 어디서 폭력당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 여성들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가부장제를 끝장내고 더 이상 성폭력과 성차별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밤길을 안전하게 걷고 공공 화장실을 제 집 화장실처럼 드나들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꿈을 마음껏 펼치고 그 꿈을 실제로 쟁취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진짜 여성 해방을 꿈꿉니다. 성평등한 사회,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사회를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혹시 달나라 꿈꾸는 거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제로 펼쳐질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전 죽기 전까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보고 갈 겁니다. 전 할머니 될 때까지 페미하며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여성들이 공포와 폭력에 아프거나 슬프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치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의 용기가 됩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성폭력에, 성차별에 울지 맙시다. 숨죽이지 맙시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또 그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공포를 느끼는 대신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주고 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마음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전 사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용기를 얻고 더 많은 희망을 얻습니다. 제가 그냥 울보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히 승패로 끝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결국 우리 페미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지금 우리 페미니스트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가치이자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8번 저 서울시장 후보 신재혜에게 그리고 녹색당에게 주는 한 표는 바로 그런 이정표일 것입니다. 전 꿈꿉니다. 더 많은 후보들이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자임하며 나오는데 진짜 여성 정책을 펼치기를, 진짜 성평등 정책을 펼치기를, 그리고 국회에, 의회에, 시청에 더 많은 여성들이 자리 잡고 더 많은 약자들이 대변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하기를. 우리 2048년 30년 이후의 우리를 위해 뜨겁게 연대해 봅시다. 뜨겁게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결국 페미가 승리할 것이라는 걸 우리 서로가 확신할 수 있는 연대를 이번 선거에서 보여줍시다.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라진 서울, 그리고 여성이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지 않는 서울, 내 친구가 낙태죄 때문에 600만 원을 돈 모으지 않아도 되는 서울, 여성이 공중화장실 갈 때 카메라를 계속 찾지 않아도 되는 서울,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도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수술받고 혹은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남성 또한 콘돔 쓰기를 교육받고 피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모든 성소수자들이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나와서 동네에서 이웃으로 일반 시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건설 현장에서 노후 차량과 그리고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모두가 숨통 트이고 건강할 수 있는 사회,
말 못하는 비인간 동물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무엇보다 우리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혐오당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그 혐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나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우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30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여성, 청년, 소수자들을 나중의 문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할, 권력을 쟁취할 정치, 이제 우리 30년 동안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죠. 우리 오늘의 선택이 바뀐다면 내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치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 수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이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바꾸어 나갑시다. 또한 제가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녹색당은 전체 후보자 중 여성이 78%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는 공천제도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발탁받거나 누구한테 선택받아서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이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고 여성이 스스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로 제도 안에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성 과반수 대표제를 실시하여 모든 조직에, 모든 위원회에, 모든 문화 안에 여성이 과반 이상입니다. 정당 중 유일하게 여성이 50% 이상, 서울시당은 여성이 60% 이상입니다. 전 바로 이 토양 아래서 여성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는 저 기호 8번 신지혜를, 그리고 정당 투표에는 기호 9번 녹색당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몇 표가 나오든 우리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맙시다. 몇 표가 나올지 저는 두렵습니다만 우리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페미니스트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사회의 폭력과 혐오를 바꿔내기 위해선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페미니스트 합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서 공포에 휘말린 사람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실제로 바꾸어 나갑시다. 맨 선두에 서서 우리 사회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선,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선 여성이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시다. 녹색당과 저 기호 8번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와 함께 앞으로 할머니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페미니스트 합시다. 눈부신 서울을 향해, 눈부시게 평등한 사회를 향해 함께 갑시다. 화이팅!